안녕 여러분. 자, 124에서 129페이지까지 우리 내용 설명 봤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했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봐야겠죠. 자, 124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의 내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볼까요? 단어의 무엇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무엇의 단위를 의문이라고 한다. 의문의 개념에 관련된 문제구나. 자, 그럼 의문에 관련된 개념에 관련해서 생각해볼까? 단어의 무엇을 구별해주지? 그렇지! 뜻을 구별해주는 거였죠. 가장 작은 그 중에서 뭐였지? 모양이 아니죠. 뭐지? 바로 소리의 단위가 되겠죠.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의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벌과 발은 무엇의 차이로 뜻이 달라졌죠? 벌, 하고요. 그리고 아의 차이로 달라진 게 아니라 자음이 아니라 이건 무엇입니까? 모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답이 아니네. 자, 물과 불은 어떤 거의 차이로 뜻이 달라진 거지? 불. 뭐죠? 바로 미음이랑 비읍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모음이 아니라 뭐야? 바로 자음의 차이로 뜻이 달라지게 된 거죠. 아니에요. 자, 낱글자의 발음에 따른 소리의 덩어리 이거 뭐지? 의문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음절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음원은 알죠? 아까 우리가 1번에서 했잖아요. 말의 뜻을 단어의 뜻을 구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이게 음운이고요. 이것은요, 낱글자의 발음에 따른 소리의 덩어리.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 보고 싶어요. 자, 보고 싶다. 자, 글자를 쓸 때는 이렇게 쓰겠죠? 자, 근데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어떻게 된가?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이런 그거를 붙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써보세요. 보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피읍이 아니라 비읍이 되겠죠. 이렇게 안 써져. 비읍 그리고 쌍디귿이 되게 보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썼을 때 그 발음에 따른 소리 한 덩어리 이게 바로 뭐냐? 음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 알아두세요. 왜냐면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름절로 쓰시오, 이어절로 쓰시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그때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 소리 나는 대로 썼을 때 한 글자 소리의 단위를 바로 음절이라고 하는 거구나. 아니죠? 자, 그러면 말과 말의 소리 길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게 된다. 자, 이건 어때요? 자음과 모음이 동일하죠? 자, 그럼 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야?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히 하는 말은 짧은 소리야, 긴 소리야. 바로 이것은 짧은 소리가 되겠죠. 히히힝 하는 말은 짧은 소리가 될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129페이지에서 아마 설명을 할 때 해줬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말은 이거 사람 말하는 스피크.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길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길게 소리가 난다. 이건 짧게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소리 길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 몇 번이야? 4번이 되겠네. 자, 아버지가 방해, 아버지가 방해. 이거는 의문의 차이. 의문이 뭐라고? 단의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소리 단위. 의문 뭐가 있다고?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가 있었죠. 자, 이거는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 거니? 아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엄청 많이 했을 텐데 아버지가 뛰고 방해 그리고 아버지 뛰고 가방에 라고 하면 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 거야? 바로 띄어쓰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아버지 뛰고 방에 아버지가 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뛰고 가방에 아버지가 슈트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뜻이 달라지게 되죠. 뭐에 따라서 띄어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의문의 차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3번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이거 방해 안 받고 나는 소리. 뭐 있죠? 바로 모음이 되겠죠. 그래서 모음에 대한 설명인데 모음을 찾는 거야? 아닌 것을. 모음이 아닌 것을이니까 뭘 찾는 거게 되겠니? 자음을 찾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거 찾으면 되겠지? 다음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넘어갔어. 4번. 보기의 기역, 미음 중에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것은 역시 뭐였어?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바로 음운이 되겠죠? 그럼 음운을 찾아봐라. 음운 뭐 있지? 자음, 모음, 또 뭐 있지? 소리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되겠네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답이 다 4번이었어.
자, 5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닌 것은 그럼 기억에 대한 설명을 잘 읽어봐야겠지? 볼게. 자, 발이라는 단어에 비읍, 아, 리을 가운데 하나의 소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하나의 소리만 다른 것으로 바꾸게 되면 자, 발에서 하나의 소리, 비읍만 디귿으로 바꿨네. 그러니까 의미가 바뀌었지. 의미가 요 발바닥에서 이거 뒤에 떠 있는 다리로 의미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아, 얘가 의미가 있는 거구나. 뜻을 구별해 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의문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읍이랑 디귿에 의해서 단어의 뜻이 구별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바로 의문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것도 볼게. 발하고 뭘 바꿨지 아까? 아, 하나만 다른 걸로 바꿨죠. 뭐지? 오로 바꿨네. 그죠? 아, 그래서 오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의문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이렇게 예쁘게 만지고 싶네. 그죠? 자, 발을요, 밥으로 바꿨다. 뭘 바꿨지? 밑에 있는 리을을 뭘 바꿨다고? 비읍으로 바꾸게 됐죠. 하나의 소리만 바꿨죠. 의미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 비읍이라는 게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의문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달, 볼, 발이, 밥이라는 다른 뜻의 단어가 된다. 결국에 여기서 하나의 소리만 다른 것으로 바꿔서 의미 차이가 있는 것을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을 골라주는 거가 되겠죠. 자, 한번 볼까? 기억을 볼까? 자, 발을 박으로 뭘 바꿔? 리을을 기억으로 바꿨는데 하나만 바꿨지? 그러니까 맞는 게 되겠네. 이거 볼까? 발을 말로 바꿨지. 비읍을 미음으로 바꿨지. 하나만 바꿨네. 맞네요. 자, 발을 뭐로 바꿨지? 별로 바꿨네. 아를 여로 바꿨지. 하나만 바꾼 거 맞네요. 그죠? 자, 발을 살로 바꿨네. 자, 비읍을 시옷으로 바꿨지. 하나만 바꾼 거 맞네. 자, 발을 감으로 바꿨다. 그러면 뭐야? 비읍을 기옥으로 바꿨지. 리을을 이 미음으로 바꿨죠. 두 개나 바꿨잖아. 자, 그러니까 하나의 소리를 다른 것으로 바꾼 게 아니죠. 그래서 아닌 것을 몇 번? 5번. 드디어 4번에서 탈출했어요. 보도록 합시다. 보기에 제시된 두 단어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한 문장으로 쓰시오. 자, 두 단어 어떠죠? 자음과 모음이 똑같아. 근데 뜻이 구별된다고. 왜냐 하나는 사람의 발, 하나는 문 옆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발이라는 거야. 어떻게 구별되지? 바로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어떻게 발음한다고? 길어, 짧아, 짧게 발음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 거였죠. 자, 발음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발음이라는 뜻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어때요? 발음 어떻게 발인데 얘는 어떻게 소리 난다고? 길게 소리 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표시한다고? 이렇게 뿅 소리 내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아, 이건 짧게 발, 이거는 길게 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죠. 어쨌든지 간에 무엇 때문에 단어의 뜻이 구별됐다고?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구별됐다고. 그러니까 소리의 길이는 뭐야?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라는 개념에 맞기 때문에 바로 의문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운소가 되는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OX 문제로 봅시다.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게 너무 많이 했다. 외울 것 같아. 그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뭐라고 하는 음성이라고? 아니죠. 뭐였지? 우리 이제 회심의 미소.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의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X가 되겠죠. 자,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난다.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는 같은 거 뭐였지? 자음이 아니었잖아. 이거 뭐였지? 바로 모음에 해당되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X가 되겠네요. 자, 국어의 의문에는 자음과 모음과 자음 등이 있다. 국어의 의문에 뭐가 있다고 했지? 바로 모음, 자음, 또 하나 뭐 있지? 바로 소리의 길이가 있었죠? 소리의 길이. 우리 발하고 이거 소리의 길이가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국어의 의문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다 하면은 틀린 말이 되겠죠? 하지만 모음과 자음 등이 있다. 이게 등에 뭐가 들어간 거야? 바로 소리의 길이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게 되겠네요. 자, 소리의 길이로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맞죠? 자, 그래서 소리의 길이는 뭐에 들어간다고? 의문에 들어간다고. 의문 중에서 뭐라고? 운소에 들어간다고. 그쵸? 뜻을 구별하는 기능 맞네요. 5가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문제를 두 개 다 추가를 했어요.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설명이냐? 바로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있었죠? 우리 129페이지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15 나와가지고 오기원에 포근한 봄에서 눈이 내린다. 봄이라서 봄비처럼 포근한 눈, 담장 위에 쌓이는 봄눈 뭐 이렇게 하면서 고양이 그림 있었던 거. 그 시 기억나시나요? 129페이지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한 번 했던 거는 자, 눈과 그리고 눈 이렇게 서로 구별이 된다. 자, 글자는 똑같아요. 자음과 모음은 동일하지만 역시 무엇 때문에 소리의 길이 발음할 땐 이렇게 표시한다고 눈하고 가로 닫기 이렇게 발음이라는 표시예요. 이건 글자라는 표시. 자, 눈도 발음 어떻게 눈 이렇게 하는데 얘는 어떻게 발음한다고 길게 발음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달라진다고 얘는 뭐라고 발음 짧게 발음하게 되면 그냥 사람이 보는 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눈 요 눈이에요. 요 눈이 되는 거라고. 자, 그런데 자 펑펑 내리는 눈은 어떻게 발음한다고 길게 발음한다고 이게 길게 발음한다는 표시라고 스노우는 길게 발음을 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이제 또 하나의 규정이 있었죠. 이건 짧게 발음하고 원래 길게 발음하지만요. 첫 번째 음절에 왔을 때는 길게 발음을 하지만 얘가 다른 거하고 합쳐져서 뒤쪽으로 이 음절 이하로 밀리게 되면은 뭐 한방 눈처럼 한방 눈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얘가 뜻은 스노우지만 소리는 어떻게 한다고? 소리는 짧게 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말했었죠. 자,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이거 눈 원래 눈을 의미한 아이를 의미하는 눈은 짧게 발음이 나고 스노우는 원래 길게 발음이 나지만 이 스노우 눈이요 다른 글자와 합쳐져서 둘째 음절 이하로 뒤쪽으로 밀리게 되면은 첫 번째 입자고 뒤쪽으로 밀리게 되면은 얘가 짧은 소리로 발음이 난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거 선생님 또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또 안 믿기 때문에 선생님을. 그래서 이거는 자, 발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소리의 길이의 변화 있죠. 자, 여기에서 긴 소리가 짧아지는 경우 여기 나와 있죠. 긴 소리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 나타나는데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 일반적으로 길게 나타나지만 특이하게도 본래 길게 발음되던 것도 둘째 음절 이하에 오게 되면 짧은 소리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눈만 볼게. 그래서 원래 눈자는 스노우는 길게 발음이 나지만 한박과 합쳐져서 한박 눈이 되면 첫 번째 있을 때는 첫 번째 앞에 왔을 때는 길게 발음이 나지만 얘가 합쳐져서 하나 둘, 세 번째 왔죠. 이 둘째 음절 이하로 왔죠. 두 번째 이하로 오게 되면 얘가 원래 긴 소리지만 짧은 소리로 발음이 된다라고 규정에 다 나와 있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연결해서 발이 자꾸 나오는 거야. 연결해서 볼게요. 자, 우리는 첫눈이 늦은 편이다 했을 때 눈은 무슨 눈이의 의미가 바로 스노우가 되겠죠. 스노우는 원래 길게 소리 난다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몇 번째 온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왔죠? 그럼 얘는 무슨 소리야? 짧게 소리가 나겠죠. 짧게 소리 나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파랗게. 자, 그래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쓴다. 눈은 뭡니까? 눈은 바로 아이가 되겠죠. 내 눈이에요. 아이는 어떻게 원래 무슨 소리라고? 짧게 소리가 안 난다고. 자, 집 앞에 싸이 눈을 누나와 함께 치웠다. 스노우 눈 원래 스노우 눈은 어떻다고? 원래 스노우 눈은 길게 소리가 난다고. 길게 소리 이렇게 빨갛게 해볼게요. 자, 친구가 앞머리를 자른 것은 한눈에 알아봤다. 한눈! 아이라는 뜻이죠. 아이, 요거 깜빡깜빡 눈이라. 그럼 원래 이거는 짧은 소리가 되겠죠. 파란색으로 표시해. 자, 그 다음에 동생은 무서운 것을 볼 때마다 두 눈을 가렸다. 마이 아이즈를 가렸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짧은 소리죠. 그러니까 짧은 소리. 자, 소리의 길이가 다른 거 몇 번이냐? 색깔만 봐도 알겠네. 몇 번이죠? 바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문제 뭡니까? 다음 중 단어 중에 길게 발음해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지 쓰시오. 길게 발음하는 걸 찾는 거네. 아,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구비다는 아버지의 구두가 눈에 들어왔다. 이때 눈은 뭐야? 아이즈가 되겠죠. 마이 아이즈. 자, 이거 짧게 발음이 되는 거네요. 자, 고양이의 발의 신체의 일부였죠. 발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짧게 발음을 한다고. 자, 눈 덮인 겨울선이 하얗다. 눈이 덮였다. 라고 스노우죠. 스노우는 길게 발음이 된다고. 자, 발이 들어온 자리로 햇살이 들어왔다. 자, 이 발은 뭐라고? 그냥 내 발이 아니고 이렇게 햇살 가린 용으로 쓰는 요 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표시한다고? 길게 소리가 난다고. 길게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길게 발음해야 되는 거 뭐야? 이거 눈하고 발. 그래서 모두 두 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문제 다 풀었죠? 124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공부한 거 문제 풀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국어의 모음체계 130페이지부터 어디까지냐? 130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모음의 체계를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억이 난다고요. 공부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